식구들 난 이상한 사람인 걸까? 트로스가 보냈습니다. 주저리 말할 텐데 꾹 참고 읽어주길 바래. 싫어요. 줄여서 얘기하세요. 그쪽에서. 내 친구가 있어. 아주 절친한 친구였지. 지금은 군대에 갔어. 그리고 이 친구의 여자친구가 있어. 1살 많은 누님이지. 하지만 이 둘은 한 학기 사귀고 헤어지더라. 내 친구놈이 군대 간다고 헤어지겠대. 결국 둘은 헤어졌어. 근데 말이야, 여기서부터가 내 문제가 시작이야. 난 사실 이 누님이 좋았어. 뭐 한눈에 뿅간 정도는 아니지만 호감이 가는 누님이었지. 하지만 내 친구랑 사귀는 걸 보고 포기? 뭐 포기라고 할 것도 없어. 꿈도 꾸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 연락이 닿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을 먹었어. 그리고 조만간 또 볼 것 같아. 근데 이 상황을 친구에게 말해주니까 이놈의 반응이 이상한 거야. 어떻게 친구의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있나? 하는 게 내 친구의 반응이야. 난 그냥 학교 선배를 만난 것뿐인데. 내가 뭐 이 누님이랑 잘 되고 싶어서 만나는 건 아니거든? 가로열고 그럴 리가 없을 테지만 말이야. 저 망 그리고 식구들 친구의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러면 이상한 거야? 진실을 말해줘. 쓰고 보니 난해한 것 같아. 읽어줘서 정말 고마워. 난해할 것도 없고요. 읽어줘서 고마울 것도 없고요. 잘못된 것도 없고요. 단지 이제 기술적으로는 여기 이제 분명히 갈라지는 지역인데 기술적으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영역에 속하죠. 아무래도 이런 종류의 연애는요. 기술적으로 조심한다 함은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티나지 않게 뜨문뜨문 조용조용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팝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폴 맥카트니의 부인 보고 맞나? 폴 맥카트니 부인이었나? 네, 패티 보이드라는 여성한테 에릭 클랩튼이 뿅 가가지고요. 불타오른 것이에요. 근데 그 둘이 진짜 친한 친구거든요. 에릭 클랩튼하고 폴 맥카트니하고 진짜 친한 친구인데다가 옛날부터 비틀즈의 그 While My Guitar Gently Weeps라는 노래 중간에 나오는 솔로도 에릭 클랩튼이고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안 보고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버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버닝한 마음을 불타는 마음을 노래에 담아 갖다 바쳤으니 이름하여 레일라 라는 노래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남의 마누라한테 갖다 바친 노래인 거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만일 누구의 예를 들까? 누구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본인이 되게 싫어하겠다. 제 친구인 모 군이 우리 마누라한테 반해가지고서 이제 영수가 막 이러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갖다 바쳤으면 그럼 저는 이제 사시미 들고 연장 들고 나서는 거죠. 너 일로 와봐. 네가 우리 마누라한테 노래를 갖다 바쳐?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패티 보이드는 나중에 에릭 클랩튼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릭 클랩튼하고 패티 보이드하고 결혼할 때 폴 맥카트니가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쿨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땐 되게 이상한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기는 이쪽이랑 사랑이 끝났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가 이제 자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를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 친구네? 뭐 어떡하라고. 예,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에릭 클랩튼하고 패티 보이드하고는 지금까지 이제 아주 잘 살고 있느냐면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둘도 또 이혼했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도 내 스토리예요. 약간씩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소유권의 주장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뭐 연애를 하거나 사귀거나 이런 여자가 있었으면은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사귀지 않는 이상은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럴 수가 있네 저럴 수가 있네 뭐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애라는 게 큐피트가 굉장히 어린아이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신인 큐피트. 그래서 사랑의 화살을 장난꾸러기처럼 이 주위에다가 여기다가 쏘고 저기다가 쏘고 닥친 대로 쏘는데 이게 누가 누구한테 꽂힐지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큐피트가 어린아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이성의 통제를 받아서 정확하게 상황하고 여건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큐피트가 어린아이인 이유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무책임하니까 이렇게도 쏘고 저렇게도 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막 이제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사랑인데 어떻게 친구의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게 친구의 반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의 안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그 둘이 좋은 거면 하는 수 없는 겁니다. 납치한 거 아닌 다음에 단지 누군가 상처를 받겠죠. 친구의 안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난다면 그럼 그 친구들 상처를 받겠죠. 그럼 좀 더 기술적인 게 필요하죠. 자, 친구의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난다면 기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친구의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좀 봐가면서 만나라. 이건데 어떤 기술을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용히 만나라. 티 많이 내지 마라. 티 많이 내고 주위에다가 그러니까 이 상황을 친구에게 말해주니 이놈의 반응이 이상한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친구한테 왜 얘기해요 이거를. 왜 얘기해요. 그리고 둘이 연애로 발전을 하더라도요. 야, 내 친구의 여자친구였던 게 문제가 아니고 내 학교 선배다 그 누나. 아니 선배 누나랑 무슨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지. 니들이 무슨 상관인데 그걸 연애로 보다니 불결하다. 막 이래가면서 야 정말 가정스럽다. 그걸 연애로 보는 너희들이 불결하다. 막 이래가면서 버텨요. 그러면서 한 1, 2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 여자분이 자기 친구의 헤어진 여자친구였던 것은 옛날 일이 되어버리고 6개월간 만났다며요. 그 둘은 6개월간 사귀었던 거고 나랑 만나고 사귄 것은 2년째로 넘어가고 그러면 그 다음엔 주위에서 끽소리 말 못해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총각 때 말입니다. 모 여성한테 기술을 무지하게 걸었는데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보통 내가 이 정도 기술에다가 집중 포격을 퍼부으면 건물 하나에다 미사일 200발 쏜 다음에 폐허 만들고 들어가가지고서 이 정도 미사일을 내가 쏴댔으면 이 집요한 관심과 눈빛 공격과 집요한 미사일들을 이렇게 쏴댔으면 넘어와야 되는데 참 안 넘어오더란 말이에요. 1년이 넘어 걸렸어요. 그런 1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야. 보자. 1년. 하여간 1년을 비비 들이댔는데 결국은 어느 날 지하 주차장에서 그 여성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오빠가 좋다며.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지화자 띵금호와 막 이러면서 겉으로는 그래? 그런 반응 보이지 않아서 사실 그간 서운했었어. 놀라운 일인데 이거 뭐 이러고 속으로는 지화자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오빠 할 얘기가 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오빠한테 말해봐. 딱 그랬더니 오빠가 굉장히 가까이 하는 후배 누구 씨가 있을 거래요. 그래서 아니, 누구 얘기한 거냐 이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오빠 눈치챌 거래. 그러면서 자기랑 사귀었었다고. 그것이 자기가 반응하지 못한 이유였다며. 근데 그 순간 딱 못 만나겠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편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그 후배를 봤을 때 야, 네 옛날 애인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불편한 거라요. 그 다음에 솔직히 얘기하자면 총각 때 몸매 착하고 얼굴 괜찮고 성격 좋아 미사일 발사 이거였지
뭐 영혼의 울림이 울리는 뭐 어쩌고. 글쎄 지금 우리 마누라를 만났는데 우리 마누라가 옛날에 오빠 후배 사귀었었다 그러면 난 계속 만났을지 모르지.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냥 마음에 든 정도였는데 이제 후배의 여자친구였었다고 그러니까 딱 그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른 편한 여자분들도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연애에 빠져서 막 정이 들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오빠 옛날에 오빠 동생 사귄 적 있어. 뭐 이런 데면 그때 가서는 고민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귀고 빠졌던 것도 아닌 다음에야 왜 매번 만날 때마다 이 여성 뒤로 그 후배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면서 미안하다 미안해 이런 생각이 드는 짓을 내가 해야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딱 그만에 사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 경우에는 불편해가지고 그게 싫은데 불편하고 힘들고 어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미칠 것 같아서 빠져든다면 헤어졌는데 친구의 헤어진 여자친구 사귀는 게 뭐 어떻습니까? 참 그게 주로 연애 몇 번 안 해보고 사랑이라는 게 뭔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의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냐고. 친구의 엄마도 만난다. 왜? 그건 해외 토픽에 나오죠. 해외 토픽에. 아니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 불결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야 정말 사랑이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토픽에 정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팝계에도 누구더라? 자기 친구 엄마랑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몇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친구 엄마랑 살고 있다는 그 본인 말고 그 친구는 돌아버리겠죠. 근데 저 에미넴의 8 Miles였던가요? 거기 보면은 그 영화의 에미넴의 엄마, 그러니까 살고 있는 남자가 에미넴의 친구잖아. 예, 그런 일도 벌어진다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현명한 이는 가시밭길의 연애가 펼쳐질 것이 뻔히 보이는 지역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는 남들에게 가시로 상처를 여러 명 입힐 수 있는 그런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자제력이 있는 이는 그러한 종류의 연애를 절제하고 마음을 조절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제하기 이전에, 절제하기 이전에, 피해가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말리기 이전에 문득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자신이 그 가시덤불 안에 깊숙이 이미 빠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뭐 들어오고 자시고도 없었던 거예요. 이 가시덤불에 내가 들어갈까 말까 선택의 길도 없이 정신을 떡 차리고 보니까 이 가시밭길 험한 연애밭 속에 내가 푹 빠져 있네.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피 질질 흘리면서도 좋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누가 말리겠어요.